청산가치로 본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청산가치로 안 본다. 이런다면 법적인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판사의 재량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게 제 견해고, 이 엄청난 격차는 일반 국민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의 범주를 넘어가기 때문에 사법 신뢰가 좀 깨질 수 있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이번 연구 결과가 좀 잘 나와서 이런 것이 재판 사항이 아니라 전국 법원의 개인회생이 서울을 기준으로 각 지역별로 다 다르다는 문제 제기는 계속 해왔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지역별로 다른 건가요? 관련해서 국회에 제출된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속도가 다르다고 해요.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6월 기준으로 접수부터 개시까지 평균적으로 4.8개월이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제주, 강릉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개월이 걸렸고요. 전주는 7.7개월, 춘천은 7.6개월, 부산은 5.4개월, 수원은 4.8개월 걸렸다고 합니다. 결국 전국 평균은 4.8개월인데 일부 지역은 10개월 가까이 걸렸으니까 처리 속도가 2배 가까이 느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산가치의 문제인데요. 서울회생법원을 필두로 한 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나 코인으로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본 경우에도 그 돈을 청산가치에 넣지 않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나머지 법원들은 그렇지 않고요. 또 하나는 배우자의 재산에 있어서 배우자의 재산의 절반을 청산가치로 넣으라는 법원들이 아직도 많아요.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서울회생법원과 그리고 기타 회생법원들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 다른 곳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원정회생 같은 일도 현재 벌어지고 있죠. 근데 개인회생을 하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보내게 될 텐데 네. 이게 같은 한국 사람들이 지역별로 이렇게 달라도 되나요? 저는 다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 청산가치가 무엇이냐에 대한 거는 법적 판단의 문제고, 이것은 법원이 통일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는 배우자의 재산의 절반을 청산가치로 본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배우자의 재산은 청산가치로 안 본다. 이런다면 법적인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판사의 재량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게 제 견해고, 또한 이 청산가치 문제가 아니라 속도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은 5개월 만에 개시 결정까지 받는데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은 10개월이 걸린다면은 이 엄청난 격차는 일반 국민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의 범주를 넘어가기 때문에 사법 신뢰가 좀 깨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요? 뭐 해결 방법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가 많이 법원에서도 문제가 되는지 관련된 연구 용역을 급하게 공지를 했더라고요. 그 용역의 제목이 뭐냐면 개인회생 절차의 지역 편차 현황 및 해소 방안이라는 거예요. 연구 주제는 지역적 편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한 뒤에 그 원인이 지역적 특색이나 필요성에 기인하는 게 아니라면은 통일적인 기준이 필요한지 여부와 방안을 검토하는 연구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살짝 고려를 해보면 아마도 각 지방법원에서는 자기들이 배우자 재산 절반을 청산가치에 더하는 것, 그리고 코인 주식 채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더해서 탕감을 안 시켜주는 것이 지역적 특색이나 지역적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타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을 검토하는 보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역적 편차가 발생할 일이 있나요? 이렇게 땅이 작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각 주별로 달라요. 최저 생계비 보장되는 것도 다르고, 또 배우자의 재산이 내 재산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주별로 달라요. 그런데 미국의 한 주의 크기가 우리 남한의 크기와 작은 주는 비슷하고 큰 주는 남한보다 훨씬 몇십 배가 크잖아요. 그런 데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에서 각 지역별 특색이랄 게 향토 요리도 아니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마 타당성이 없다는 결과가 저는 연구 결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좀 중요한 내용이 있었어요. 이 법원행정처가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어떤 거를 언론이 물어봤냐면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이 과연 재판사항에 해당하냐는 거예요. 재판사항이냐라는 것은 판사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판사의 법적 관념,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변제금을 얼마로 할 거냐, 내 소득을 얼마로 보고 얼마를 변제하게 할 거냐, 추가 생계비를 얼마까지 인정하게 해줄 거냐는 재판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판사가 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다들 납득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느냐 여부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법원행정처에서는 재판사항이라고 봤고 법원별로 다를 수 있다고 봤어요. 저는 이것이 좀 부당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법원행정처는 형사재판에서 양형 기준, 즉 타깃죄에서 피해 금액이 1억 원이면은 징역 몇 개월에서 몇 년 사이, 그럼 그 안에서 판사들이 판단을 하거든요. 이것처럼 기준은 마련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번 연구 결과가 좀 잘 나와서 이런 것이 재판사항이 아니라 전국 법원의 투자 손실금은 반영을 안 한다. 그리고 배우자 재산도 청산가치에 반영 안 한다. 라는 것이 일괄되게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연구 결과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바뀔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많은 것이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포괄적인 기준을 법원에서 내세우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되는 거죠. 이런 연구를 요청을 할 때는 의도가 있잖아요. 법원의 의도는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싶고 그 다음에 그 방법으로 회생법원을 더 늘리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용역을 낸 것이 아닌가라고 높은 가능성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나오면 또 영상 올리셔야겠네요. 네. 최근 연구 결과 나왔다. 네, 제가 최근 연구 결과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